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승주TV의 사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습니다. 거의 한 달 넘은 것 같은데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업무도 너무 많고 과중했지만 또 제가 국가 전문 자격 시험에 어제 응시를 해서 어제 시험이 끝났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시험이었고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일을 하는데 거의 잠을 거의 못 자면서 이제 새벽에도 병행을 했기 때문에 너무 힘든 시간이었는데요. 어쨌든 어제 끝으로 완주를 했고 결과가 어찌됐든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후회 없이 공부를 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고 좋은 결과 나오면 여러분들께 어떤 시험이었는지 그리고 그 경과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지금 목소리도 많이 소위 갔어요. 몸도 많이 지금 상했는데 이제 오늘부터 회복을 좀 하는 단계로 목소리도 회복하고 여러 가지 자잘자잘한 잔병치레를 좀 했었는데요. 그것도 좀 회복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두가 길었습니다. 이제 각설하고 제가 어제 시험을 끝나면서 힘든 시험을 겪으면서 저도 실수했던 그리고 공인중개사 때도 공부하면서 절대 하지 말았어야 됐을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오늘이 이제 10월 6일인데요. 10월 6일이다 보니까 공인중개사 시험이 매월 10월 넷째 주 토요일 날 있잖아요. 지금 한 3주 정도 남았는데 3주 남은 시점에 정말 막바지 스퍼트를 올려야 될 이 시점에 여러분들께서 절대 하지 마셔야 될 거, 지금 앞으로 공부하실 분들도 미리 좀 참고하시면 좋을 공인중개사 공부하면서, 이건 다른 수험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 공부한 것도 마찬가지였고요. 한번 하나씩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어쨌든 합격자잖아요. 합격자고 그리고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고 많은 합격자들을 받고 또 이런 전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신뢰감이 있는 이야기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먼저 오늘 주제는 공인중개사 시험 전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해요. 꼭 해야 될 것들은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꼭 해야 될 것들은 알고 있는데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우리가 소거해 보자는 얘기죠. 먼저 첫 번째입니다. 맨날 밤샘 공부를 하는 겁니다. 저도 못 지킨 건데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제 일이 많다 보니까 밤까지 일을 하고 이제 밤에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몸이 엄청나게 상했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졌어요. 밤새 공부하는 것은 일단 생활 패턴이 망가지고, 저는 사실 거의 10년 동안 잠을 줄여가면서 일을 하고 이렇게 공부를 했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몸에서 어쨌든 바이오리듬에 좀 적응을 했죠. 근데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겠지만, 이제 만약에 이 공부 때문에 갑자기 밤샘 공부를 막 한다, 패턴을 확 바꿔버린다, 이렇게 되면 정말 몸이 심각하게 망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든 아침에 보지 밤에 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오리듬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아침에 몽롱한 상태가 됐다 그러면은 백날 공부했던 거 도루묵이 될 수가 있어요. 몽롱하면 정말 끝이기 때문에 몽롱하지 않게끔 만들려면은 우선 밤샘 공부를 최대한 지양하셔야 됩니다. 물론 시험 전날에 잠이 안 와요. 잠이 정말 안 옵니다. 이건 다 그래요. 저도 그렇고요. 저도 뜬 눈으로 밤을 새고 가기도 했어요. 근데 10분이든 20분이든 그때 눈을 붙이면 마치 몇 시간을 잔 것과 같은 굉장히 기적적인 효과가 일어나요. 굉장히 머리가 상쾌해지고, 그때 집중력이, 시험 때는 사실 거의 신의 능력에 가까운 집중력이 발휘가 되기 때문에 우선은 밤샘 공부를 생활화하시는 분들은 지향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시험에 임박하면 할수록 패턴을 실제 시험 시간과 비슷하게 좀 갖춰가시고, 그리고 가급적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시는 습관을 좀 가지시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낮에는 공부를 안 하다가 밤에만 공부하는 그런 올빼미 스타일들을 지향하라라는 의미가 가장 정확하게 해석이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입니다. 멘탈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공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는 겪어본 바로, 그거 생각하는 바로는 이거 왕도가 없어요.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고 다 달라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공부 방법에 딱 정답이 있다면 사실 그 공부만 하겠죠. 정답은 없지만 정설은 있고, 과거 이력을 비교해 봤을 때 통념이라고 하죠. 통념상 정답과 가까운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정말 다회독을 한다, 양을 줄여나간다, 이런 것들이요.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공부할 때는 멘탈입니다. 리허설을 모의고사라고 치면 본시험이 실제 무대잖아요. 실제 무대에서 잘하지 않으면 다 끝이에요. 실제 무대에서 잘하려면 멘탈 관리가 굉장히 필요한데, 자, 이 멘탈에 관해서 제가 실제 경험한 거 되게 안 좋았던 거 먼저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가장 첫 번째로 생각난 건데요. 사주나 타로를 보는 겁니다. 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를 예를 들어 드릴게요. 지인이 정말 잘 맞추는 무당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것까지 다 맞췄다 이러면서 기가 막혔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혹했죠. 공인중개사 공부를 시작하려고 했던 4월이었습니다. 2018년 4월. 책을 사놓고 이제 호기롭게 책을 이만큼 쌓아두고서 그럼 나도 점인 한번 보러 가야겠다 하고서 점을 보러 갔어요. 그랬더니 다른 내용들은 앞에서 막 다 맞춰요. 생각해보면 그게 이 사람이어서 맞춘 걸까라는 생각이 좀 의구가 들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제가 그 사람한테 선생님, 제가요 올해 정말 큰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말을 하려고 했어요. 큰 공부를 이 말까지 하니까 갑자기 말을 끊더니 안 돼. 올해는 죽어도 안 돼. 때려 죽어도 안 돼. 천지 신령님이 와서 도와줘도 안 되고 조상들
누가 다 도와줘도 안 돼. 그러니까 책 보지도 마. 올해는 아예 운이 없어. 하지 말고 내년에 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 듣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멘탈이 나가죠. 그래서 실제로 멘탈이 나가가지고 제가 한 달에서 2달 사이 동안 공부를 안 했어요. 시작을 아예 안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한 5, 6월쯤 돼서 이제 뭐 미친듯이 강의를 듣기 시작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 전까지 뭐 그냥 불안한 마음에 강의를 하나 두 개 정도씩 보고 뭐 이렇게 뭐 어떤 느낌일까 정도로 보긴 했지만, 정말 맘먹고 작정하고 공부를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계속 그 말이 떠올랐고, 실제로 시험 본 날, 보기 전날까지도 잠이 안 오고 긴장되잖아요. 공부를 엄청 했으니까 이제 퍼포먼스를 내야 되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좋은 말 들어도 부족한데 그 말이 뇌 속에 계속 꽂히는 거예요. 해도 안 된다는 말이. 인생이 정해져 있다는 식으로 말을 하니까요. 그리고 공부해봤자 안 되니까 괜한데 시간 쓰지 말라는 말이 진짜 미친듯이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날에, 시험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제가 1교시 끝나고서는 와, 나 수석할 수도 있겠는데? 거의 이 객관식 시험에서 수석이라는 없겠죠? 와, 나 진짜 거의 상위 1% 안에 들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 잘 봤는데, 2차 2교시 전 동차였으니까 오후 늦게까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이제 2차 2교시를 볼 때 마지막 시간이니까. 공법에서 완전히 망한 거예요. 제 생각에. 제대로 알고 푼 문제가 없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래서 그 점쟁이 말이 맞구나 라는 생각에 거의 눈물이 날 정도였어요. 제가 눈물이 거의 없어서 울진 않았지만 거의 그 정도 마음으로 이제 채점을 동네 와서 했는데 합격인 거예요. 그래서 합격을 보고 내가 다시는 점을 믿지 않겠다 다짐을 했었는데 그 뒤로 사람이라는 게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 없잖아요. 불안한 요소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찾는 거고, 이번에 이제 그동안의 고생들은 사실은 이전에는 20대 때는 돈이 없어서 그런 걸 볼 여력이 없었지만, 돈을 벌고 자리를 잡아가면서 이제 자꾸 불안한 마음이 들 때는 제가 누군가한테 조언을 해주는 입장은 많았지만 누군가한테 조언을 받는 입장에 저한테 멘토를 해주는 분들은 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찾게 돼 있었어요. 이번에도 일은 너무 바쁘죠. 공부는 시작했죠. 끝은 보고 싶은데 이미 돌이키기에는 내 시간과 내 노력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망망대해에 있는 기분이었죠. 어떻겠어요? 저도 모르게 찾았어요. 또 사주도 찾고 점도 찾고 타로 보는 사람도 찾았죠. 이번에도 다들 떨어진다, 정해져 있다, 안 된다, 뭐 이따위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어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시험을 치고 왔지만, 후회 없이 했지만 불합격이라는 결과가 있을 때는 그 사람들 말 때문에 안 된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이쪽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혹은 제가 부족했기 때문에 불합격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합격을 해도, 합격을 하면 다시 한번 그 사람들은 믿을 게 못 된다는 말이 또 반증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떤 무속인들을 비판하거나 뭐 사주 타로 보는 분들을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말에 맹신해서 내 운명을 그 사람들 말에 결정짓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주 타로를 봤을 때 반대로 붙을 거예요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냥 몇 초 혹은 몇 분 기분 좋았다가 나 그럼 붙을 거니까 공부 안 해도 되겠네? 이런 아니란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냥 잘해봤자 적당한 동기부여일 뿐이에요. 이 동기부여는 누구나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고 여러분들을 믿는 사람들에게 받는 동기부여가 훨씬 더 값지고 돈은 들지 않는데 훨씬 값어치 있는 동기부여와 조언이 될 거기 때문에, 저는 굳이 시간과 돈 써가면서 이런 시험에 관해서 안 좋은 얘기를 듣거나 혹은 좋은 얘기를 들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제가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이건 나중에 제가 이번 시험을 합격하면, 정말 어려운 시험이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때 후기를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고요. 불합격하더라도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들의 말 때문에 된 거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아무튼 이런 타로나 사주, 신점 같은 거는 뭐 시험에 관해서는 가급적 좀 안 보시는 게 좋겠다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안 좋은 말들을 계속 들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운명을 거슬렀다면 거슬른 거겠죠. 그 사람들 말에 따르면. 아무튼 거슬러본 이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절대로 그런 말은 최초에는 안 들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진짜 일반적으로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커뮤니티나 혹은 다른 뭐 곳곳에서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다른 똑같은 수험생들 혹은 장수생들의 말을 들어가면서 그 사람들 말을 듣고 따라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선생님이 있잖아요. 교수님, 강사님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하는 말을 듣고 가기에도 부족한데,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왜 장수생이에요? 못 붙었으니까 장수생이에요. 그리고 같은 수험생들은 뭐예요? 나랑 똑같이, 나랑 경쟁해서 혹은 나랑 똑같은 상황에서 공부해서 시험 봐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자기는 떨어져도 상관없으니까는 반드시 당신 합격하세요, 이런 좋은 얘기를 꽁으로 해줄 것 같으세요? 절대 안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 말이 답일까요? 답이면 장수할까요? 절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들 이야기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어야 할 사람을 믿으세요. 그래서 그런 말들은 가급적 카페나 커뮤니티는 들어가지 마시고요. 이런 건 좋아요. 거기서 스터디 모임 만들어서 매일매일 몇 시에 기출문제를 푼다, 뭐 어떤 문제를 내준다, 혹은 정답, 오답을 푼다, 뭐 개정법령에 대해서 공유한다,
이런 객관적 사실이나 공부에 도움이 되는 이런 일들만 하세요. 주관적인 판단을 듣지 마시고. 아시겠죠? 꼭 명심하세요. 세 번째는 부정적인 생각인데요. 네 번째 슬럼프 관련된 부분이랑도 좀 비슷한 얘기인데,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가 분명히 있어요. 공부를 좀 했다고 치고 이제 모의고사를 봤는데 점수가 전혀 안 오르고, 나 진짜 속된 말로 깡통인가? 뭐 빡대가리인가? 이런 생각까지 막 들 때도 있어요. 뭐 나름 너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뭐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되게 비관적인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당연한 수순이에요. 당연한 수순이고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할 때는 그때 잠시 책을 내려놓으셔도 돼요. 그때 더 공부를 한다고 되지 않는다면 안 하시면 돼요. 근데 반대로 내가 오기가 생겨서 더 봐야지, 더 볼 거야, 이러면 이제 급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풀어낼지는 여러분들 각각의 몫이지만, 부정적인 생각이 난다고 해서 절대 거기서 끝을 내거나 또 장기간 시간을 끌고 가서 이 책을 내려놓는 행위를 긴 시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수험이든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어서 말하면 슬럼프가 왔다고 포기하는 건데요. 슬럼프가 왔을 때는, 슬럼프가 누구나 와요. 왜냐면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듯이 학창시절에 뭐 며칠 벼락치기 해가지고 반에서 몇 등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긴 레이스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끝이 없는 터널을 지나가는 느낌이 드는데, 거기서 언제 빛이 보일지 모르는데 목은 마르고 뭐 각종 욕망은 막 끌어오르는데 머리는 안 따라주고 어쩌겠어요. 당연히 힘들죠. 그래서 슬럼프가 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끝이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빛이 있다, 그리고 어쨌든 완주하면 나는 내 자신에게 분명히 상을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슬럼프가 왔을 때 쉴 수 있어요. 이어서 말하면 너무 긴 시간 쉬지 마시고, 슬럼프의 극복 방법은 제각각이니까 뭐 가족과 시간을 보낸다, 혹은 하루 동안 미친 듯이 잔다, 혹은 밀린 영화를 본다,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쇠질을 미친 듯이 한다, 뭐 이런 방법들 다양하게 여러분들 좀 극복 방법을 만들어 두시는 거 굉장히 필요하고, 슬럼프 왔을 때 포기하는 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또 이어져서 네 번째는요, 단기 합격자들의 말을 듣지 마세요. 예를 들면 조심스러운데 유튜브에 되게 그런 거 종종 있잖아요. 뭐 2개월 합격, 3개월 합격. 뭐 그분들 맨사 혹은 뭐 서울법대 출신 이런 사람들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솔직히 보통 사람보다 학벌이 안 좋은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2개월, 3개월 합격? 모르겠어요. 저도 뭐 사실 머리가 안 좋은 편 아니고요. 학창시절에 공부 꽤나 했고, 지금도 공부를 계속하고 있고, 공부 방법 어느 정도 알고 저만의 스타일을 찾아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와 많은 힘듦과 꽤나 긴 시간을 공부를 했어요. 5, 6개월은 쏟아 부었으니까. 2개월, 3개월을 아예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했다? 하루 24시간이 똑같은데?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믿는 사람의 말만 믿는데요. 그분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선생님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앞에 괄호 열고 1년을 뺐다, 혹은 앞에 몇 개월을 뺐다, 혹은 공부 시간을 확 줄였다. 그게 요지였어요.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동차로 한 번 했다, 2개월, 3개월. 만약에 진짜 뭐 법률적인 베이스가 확실하고 다른 전문 직종에서 일을 하면서 이쪽에 공부 방법을 알고 있는 그런 분들이라면 정말 가능해요. 뭐 한 달 안에도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서 그렇다는 건 좀 불가능하니까,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비교하면서 SNS의 폐해처럼,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데 나는 뭐가 문제지? 나는 정말 멍청한가? 이런 생각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심지어 제가 본 분들 중에 정말 좋은 학교에 법대 나온 분도 재수 3수에서 공인중개사를 붙은 분도 있고, 그러니까 공부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타 전문직들이 아무리 뭐 정말 공부가 어렵다고 해도 공인중개사 자체만 봤을 때, 물론 비교가 안 되는 시험이지만 공인중개사를 너무 깎아내리고 공부가 너무 쉽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공부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힘든 공부예요. 이 공부도 절대 무시할 게 아니고, 그래서 공부를 해서 합격을 한다면 충분히 성취감 느낄 수 있고 그만큼 기쁨을 느낄 수 있으니까, 다른 단기 합격자들의 말을 듣지 마시고, 혹시 만약에 그 사람들의 말이 진실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의 케이스는 0.1%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평범한 가도들을,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기준에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 듣고 괜히 휘둘리지 마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5번째입니다. 공부 방법 쪽인데,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하지 말아야 될 거니까 슬럼프랑 좀 연결된 얘기인데요. 똑같은 공부를 계속 하는데 점수가 안 오른다고 이제 거기서 포기하지 말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제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실제 많은 사람들의 얘기도, 제가 8월 모의고사까지 이제 봤을 때 공차였잖아요. 6과목을 공부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8월에 처음으로 한두 과목 정도 합격 점수가 간당히 나왔어요. 근데 제가 9월에 전국 모의고사를 오프라인으로 응시해서 처음 봤는데, 그때 전과목 합격이 처음 나왔어요. 자, 그 말이 뭐냐면 밀도가 쌓아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리고 민법 같은 경우는 제 기억에 정말 아직도 생생한데요, 약간 좀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가을 옷을 입을 때, 제가 이제 밤에 스터디 카페를 가는 그때의 기억인데, 유레카 아시죠? 유레카. 민법이 미친 듯이 안 됐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유레카처럼 모든 게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그 순간에 갑자기 깨우친 게 아니라 모든 게 퍼즐이 맞춰지면서 그동안의 밀도가 쌓여서 올라간 거죠.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 제가 1차 과목이 상위 2%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 정도였으니까 뭐 아시는 분은 아시고 보시는 분은 보셨겠지만 에듀윌에서 제가 2018년에 합격자 인터뷰에도 나왔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냥 인터뷰를 한 거니까 제가 수석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 앞서 이야기가 다 연결된 고리지만 부정적인 생각 절대 하지 말 거지고, 점수가 안 올라간다고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점수는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진짜로 제가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시간 지날수록 점수는 분명히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만 안 하시면 됩니다. 완주만 하면 돼요. 합격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시험이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를 길게 하거나 일시정지를 길게 하지 마실 것을 좀 강력히 권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 공부 특성상 객관식 시험이잖아요. 제가 이번에 주관식 논술 시험을 보면서 느낀 게 전문직 시험을 공부한 사람들이 왜 공인중개사 시험을 무시하는가라는 생각을 깊게 해봤는데요. 사실 객관식과 주관식의 이 심리적 압박감이 비교가 되질 않아요. 주관식은 백지에다가 수십 장을 써내려가야 되는 시험이잖아요. 그 시험을 봐본 결과 모르면, 알았던 게 현출이 안 되면 그냥 아무리 알던 내용도 내가 책을 봐서 알았다? 그건 안 게 아니에요. 쓸 수 있어야 내가 아는 건데, 객관식은 그냥 1, 2, 3, 4, 5 중에 내가 눈에 익기만 하면 그게 답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틀리면 찍을 수 있고, 이건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객관식의 공부 방법을 활용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관식이 어려우니까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가끔 보면은 막 판서노트 미친 듯이 하고 요약 책을 막 몇 권을 만들어서 막 이렇게 하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막 필기노트 막 잘라가지고 뭐 틀린 거 막 오려가지고 오답노트 막 몇 권 만들고, 그럴 시간에 차라리 그냥 회독을 한 번 더 하세요. 눈에 바르는 걸 많이 하세요. 이 객관식 시험은 눈에 많이 바르면 끝이에요. 그 시간에 회독을 늘리시고, 자, 그나마 권하는 거는, 만약에 내가 정말 문제를 많이 풀었는데 자꾸 틀리는 부분이 있다, 틀린 거 또 틀린다, 이런 거는 오려내든 아니면 따로 그것만 문제를 여러분들이 표기를 특수하게 하셔가지고 그것만 따로 묶어서 가지고 다니시든 그런 방법을 하는 거는 강력히 권해요. 저도 그렇게 했고요. 맞는 거는 왜 알았는지 제가 말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까지 알았으면 그거는 그냥 완전히 안 거고, 틀린 걸 자꾸 틀린 거는 전 그것만 정말 강력하게 빠르게 시험 전날에 빠르게 볼 때 정말 효과적이었거든요. 그렇게는 가능한데 필기를 막 너무 쓰고, 이거는 주관식 시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객관식을 했을 때 형광펜을 써서 이미지를 찍어서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기억해서 기억하는 방법은 너무너무 좋은데요. 그냥 이걸 많이 쓰고, 그런데 시간을 많이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공인중개사 시험 특성상 커리큘럼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돌아가잖아요. 이름이 기본, 심화, 요약, 문제풀이, 모의고사, 최종 이렇게 가지만 결과적으로 양을 줄여나가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중요한 논점이 뭔가를 찾아가기 위한 과정일 뿐이지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인 커리큘럼은 똑같이 돌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걸 반복을 하고, 그래서 더 인터넷 강의가 혹은 현장 강의가 객관식 시험은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어요. 필기가 아니라 문제를 많이 푸는 방식은 강력히 권해요. 문제를 푸는 시험이니까. 근데 필기를 많이 해서 붙는 시험은, 현출해내는 시험은 무조건 많이 쓰는 게 유익하다는 거는 주관식 시험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객관식 시험에서는 많이 쓰는 것보다 많이 풀고 많이 찍어보시는 걸 훨씬 더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시간 쓰실 바에 한 문제 더 푸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공부를 되게 잘하시는 분인데 이제 객관식 시험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계속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특징 보면은 계속 적어요. 그냥 주관식 시험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근데 공부 방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정설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법과 정설 중에 통용되는 학설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적용할 때 객관식 시험은 객관식에 맞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시험은 짧고 굵게 끝내는 게 유익한 거지, 장수생 혹은 수험생이라는 타이틀, 그런 명분 길게 가져간다고 좋을 거 없어요. 주변만 힘들고 본인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짧고 굵게 끝내려면은 하지 말아야 될 거는 분명히 하지 마셔야 됩니다. 이거를 다 해서 합격한 사람 못 봤어요. 혹은 합격한다고 해도 정말 길게 힘들게 합격하는 거니까 짧고 굵게 효율적으로 공부하시는 걸 가장 강력히 권하고, 그러려면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들 꼭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강력 추천드리는 건 제가 중간에 하나 껴서 말씀드리면은 회독표 혹은 캘린더 있죠. 저는 D-100일 캘린더는 무조건 준비를 했는데요. 그날 공부한 거 혹은 공부할 거를 눈으로 가시화를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달성한다, 안 한다 로 봐야지 순 공부 시간 몇 시간 무슨 의미가 있어요. 순 공부 시간 15시간? 순 공부 시간 10시간 넘게 2년 동안 하는데 못 붙은 사람도 봤어요. 심지어 15시간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15시간씩 뭐 1년 2년씩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뭐 이 공부에 국한돼서가 아니라 웬만한 공부를 사실 10시간이 넘게 집중을 한다면 불가능해요. 실제로 순 공부 시간만 책정해보면 사실 8시간만 해도 정말 대단한 거예요. 회독표를 만들 땐 내가 공부할 목표를 만들어서 공부 시간에 연연하지 말고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어떤 공부를 했느냐에 연연하세요. 그거를 좀 주안을 두시고, 그 끝으로 이제 멘탈 관리 부분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작은 일을 크게 만들지 마세요. 되게 시험 볼 때 점점 임박해지면서 예민해지거든요. 막 부정적인 생각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짜증이나 이 예민함이 주변에 가까운 사람한테 표출이 돼요. 왜냐면 모르는 사람한테 처음 보면 짜증내면 싸우게 되잖아요. 뭐 큰일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작은 일을 크게 만들지 말고 주변에 너무 예민하게 굴어서 주변을 너무 힘들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사실 저도 사람인지라 저도 그렇게 잘 못해서 너무너무 후회를 하고, 어제도 시험이 끝나자마자 어머니한테 가장 먼저 말씀드린 게 너무 죄송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사실 저도 못 지킨 거를 여러분들한테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도 좀 어불성설이지만, 여러분들은 저처럼 하지 마세요. 저처럼. 그러니까 느껴보니까 저처럼 했을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죠. 저는 이렇게 필기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필기 많이 해서 피봤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다른 사람들 혹은 이 공부의 특성상 하지 마시라는 거 말씀드린 거고, 뭐 사주 타로 점 보러 다니는 거, 주변 사람들한테 예민하게 군 거, 이런 부분들은 제가 너무나 후회하고 반성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지 마시라고 하는 거니까 꼭 귀담아 들으셔서, 이제 시험이 임박할수록 그런 마음이 드니까 여러분들 마음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그만큼 완주를 하면은 그거보다 뿌듯하고 성취감 있는 건 없어요. 그리고 공인중개사 시험은 그날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내셔서 시험 잘 보시고, 이건 또 절대평가잖아요. 상대평가로 내가 아무리 잘했어도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만 생각하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끝으로 경쟁자를 생각하지 말고 나와 경쟁하세요. 나랑만 싸우면 돼요. 내가 60점만 넣으면 합격인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100점 맞으면 무슨 상관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40점만 떨어져야 되고 내가 붙어야 된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만 60점 맞으면 된다, 여러분들만 가지고 싸우세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주변 사람을 너무 의식하지 마라, 다른 경쟁자를 너무 의식하지 마라, 대신에 동기부여로만 활용해라 라는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상 되게 길게 찍었는데요. 제가 이번에 또 한번 짧지만 아주 굵은 수험 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을, 한 달 만에 영상을 찍으면서 뭘 찍을까, 되게 법적 지식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은 메모를 해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건 차차 하나씩 올리도록 하고, 이 시점에서는 이걸 영상을 올리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올립니다. 자, 최대한 빠르게 편집해서 하루라도 빨리 올려서 많은 공인중개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또 보셨으면 좋겠고, 또 합격하신 분들, 또 현업에 계신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많은 공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유익한 내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끝나니까 색깔이 좀 살아났는데 아무튼 몰골이 말이 아니었거든요. 빨리 회복도 완전히 해서 또 관리를 제대로 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영상에 불편하지 않게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